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재정절벽 불확실성으로 혼조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단기 낙폭과대 중소형주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김지영 팀장입니다. 글로벌 경기 모멘텀 개선에 대해서 기대가 유효하다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한양증권 송창성 연구원은 조정 시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각입니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숨고르기 관점에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조금 밀릴 때마다 주식을 비중을 확대를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종목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여전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자, 이 중에서 동양증권 김지영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000선 정도에서 여기서 안착을 할지 아니면 조정을 보일지 많이 좀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좀 핵심적인 행사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을 먼저 이제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서 금일 17일까지는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시장에서의 어떤 큰 쇼크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중국 당국이 경제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입니다. 올해는 사실상 GDP 성장률은 7.5,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4.0을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유지가 될 경우는 현 수준들이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강력한 경기 부양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다만 GDP 성장률이 한 7%, 또 물가가 한 3%로 만약 낮아지게 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좀 반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숫자가 어떻게 나온지가 또 관심거리가 하나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17일 날 이제 드라기 22 총재의 유럽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 내용들 중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이런 신호들은 계속 보내주고 있고요. 이 중에 한 가지는 현재 제로금리인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인하하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지난번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확정 여부 또는 가능성 여부가 또 한번 시장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일에서 20일에는 BOJ가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압박이 좀 더 강해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 대출 촉진 제도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을 포함한 이용 자격을 좀 더 확대하는 쪽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이제 환율 시장과 주식 시장에 좀 더 민감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일정들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들은 결국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정들은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소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에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PMI 지표를 보더라도 미국, 유로존, 또는 독일, 중국 모두 다가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 모두 전월보다는 개선된 흐름들이 12월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승 기조에 가장 큰 기저에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각국의 변수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러한 점들 좀 반영을 한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국면은 이제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QE4가 미 연준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과거에 이제 QE1, QE2 당시 때를 경험을 떠올리다 보면 결국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가 시행될 당시에는 미국계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QE4의 경우는 기존보다도 그 유동성 규모 확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에 좀 자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추세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글로벌 유동성 확장과 외국인 매수라는 부분들이 금주 국내 증시의 상승의 흐름들을 유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증시의 이제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갈 때 이제 종목별의 모습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면 그 이전
이런 국면에서는 결국 개인 투자가 중심의 어떤 종목 장세의 흐름들이 주된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중심으로 이어질 때는 결국 IT와 또 IT를 제외한 낙폭과대 대형주에서 좀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러한 경험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결국 IT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도주 흐름은 유지되겠지만 그 외에도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좀 순환매 형태대로 선순환을 가져갈 가능성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영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낙폭을 조금은 더 키우고 있네요. 1991포인트 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그래도 매수 우위의 전략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동양증권 김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